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4일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이렇게 체류하실 때 어떤 형사 피해를 당한다든지 형사 사건에 연루되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 때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비즈니스 때문에 또 시장 조사차 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해외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범죄 피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요 영상을 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항고 이웃으로 좀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USB도 좀 제출할 때 접수증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즉시 항고 이웃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공판 녹음이랑 공판 조서를 열람 복사 신청을 했는데 지금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중립성을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증거 목록을 검사가 제출했는데 저희 이제 피고인이 이 증거 목록을 다 인정했는데 이 동그라미를 쳐서 다 증거에 동의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증거 목록에 199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185개를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다 기각하든지 보류하든지 채택을 안 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것을 피고가 동의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318조의 2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검사가 동의하고 피고가 동의한 것 그리고 그것의 진정성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원에서 그걸 기각시키고 증거 채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즉시 항고 이유서를 써왔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통영 지원에서 저희 집사람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외국인이고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오면서 아내도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살게 됐는데 오자마자 좀 좋지 않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어떤 형사 사건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 아내의 문제를 이렇게 따지게 됐는데 저희 아내의 이 문제는 사실 이건 교통사고 치상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조작을 했지만 이건 사실 교통사고 치상 사건이 아니라 검사가 조작한 보험 사기 사건입니다. 이제 정치 검사들이 판을 치더니 이제 참 마약 수사를 검사들이 중단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더니 얼마 전에 백혜령 경장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보험 사기나 또 서민들을 약탈하는 착취하는 그런 어떤 교통사고 문제에 검사가 개입해서
그거 이제 그런 어떤 코 묻은 돈을 뜯어먹는 거죠. 내가 그들이 누구에게 어떤 돈을 받았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금 지었기 때문에 증거 목록을 지금 다 이렇게 빼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거 목록은 어떤 사람을 기소할 때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증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다. 그래서 증거 목록에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죄를 증명하는 어떤 서류, 영상, 녹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첨부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했으면 증거 목록을 꼭 피의자에게 열람복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원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열람복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열람복사를 처음에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열람복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법에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었고 그건 보험 사기 사건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보험 사기꾼이고 그들이 공갈 협박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도 뜯어가고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뜯어가고 또 뜯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다 고소장에 써서 또 교통사고 때에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후에 알게 된 바로는 저희 집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장대로 조사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고소장에 참말이 써 있고 그 고소장에 첨부된 그 서류나 증거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199개의 증거 목록에 증거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증거에 동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 보면 유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 국민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일들은 국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요건 매국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왜 매국행위냐고요? 우리나라 검찰이 또 경찰이 외국인에게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외국에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중국, 일본.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 그 여러 동남아 국가들, 좀 중국이랑은 다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하게 위법하게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뜯어먹는다면 이거 다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외국에서 이렇게 알고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그런데 응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또 잠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법도 없고 불법 위법하고 이게 범죄인데 범죄자들과 공권력이 한 통속이 돼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모두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판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덮으려고 한다면 그 덮으려고 하니까 지금 법원 단계에서 증거 목록에 있는 증거를 빼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약식 명령으로 이미 처벌을 한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입증된다고 해서 약식 그 처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거예요 이미. 판단을 그렇게 유죄 판단을 할 때 증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거 인부도 다 끝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증거 인부를 자세히 해서 써서 제출했습니다. 기존에 199개의 증거 목록에 따라서 저희 집사람이 정성스럽게 그 이유를 쓰고 증거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이런 것들을 의견 표명을 다 해서 서류로 다 제출했어요. 그 서류로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지난 3월 11일 전후로 다 제출을 했어요. 4월 2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증거 목록을 새로 이렇게 교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증거 목록이 이제 이게 새로 교부된 증거 목록입니다. 여기 새로 교부된 증거 목록에 보면 이런 거 X 표시한 거 뭐 증거 의견이 저희 집사람이 X 표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 문서 작성인이 지금 공판 검사가 아닙니다. 저는 공판 검사 이름도 모르지만 아무튼 공판 중에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는 그 해당 공판 검사 이름이 적혀 있고 직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름도 없고 직인도 없는 이거는 정말 발행인도 모르는 그 유령 공문서인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 문제를 따지면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공판 중에 이거 도장 찍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당연히 공문서에 도장이 있어야죠. 문서 발행인이 명확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듣자 하니까 이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공문서에 발행인 도장도 찍어주지 못하는 그런 공문서를 법원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을 더군다나 외국인을 체포하고 감금해서 치상죄도 없는데 치상죄를 뒤집어 씌웠으면 그 미안해하고 일을 무마해야지 이렇게 일을 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체포하고 남편도 2번씩이나 체포하고 기소해서 2년 3년 이렇게 괴롭히면 이 문제가 덮인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따져서
왜 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거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보험 사기꾼들과 짜고 이렇게 피해를 당한 외국인에게 치상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199개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기소를 해서 그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체포도 하고 구금도 하고 괴롭히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 증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도장도 찍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발행해가지고 공판 중에 증거를 뺏으려고 해요? 그 증거 안에 다 있는데 그 증거 안에 영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원에서 뺄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장면을 어떻게 법원이 뭐 소송 지휘권을 명분으로 해갖고 그것을 배제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증인신문이 그 공판 중에 그게 이제 공판의 꽃이죠.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증인 자격으로 나와서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 신문을 피고인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고인이 뭘로 무죄 주장을 하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면 그 사고 장면, 범죄 장면, 저기 영상에 나오는 바가 이게 검사가 제출한 건데 나도 동의했는데 저기 영상에 나오는 바가 저게 공소장에 충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충돌입니까? 증인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저기 저 자리에서 피해를 당했습니까? 이런 거. 그리고 증인은 저 영상에 나올 때 뭐 저 영상 안에서 뭐 차가 좌회전 우회전 뭐 빙글빙글 돌았는데 뭐 저게 장면을 보면서 말이죠. 어느 순간에 어디가 아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치상 사건이니까요. 이 영상을 뭐 한 10초 정도만 보고 물어보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누가 잘못을 해서 누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누가 형사법을 어겨서 죄를 졌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영상에는 한 10초만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누가 누구를 가해했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재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통영지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즉시 항고 이유서를 저 아내와 같이 가서 제가 아내 옆에 세워두고 대리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 즉시 항고 이유서도 그냥 이의 신청으로 보겠다 그러고 기각시켰어요. 그 즉시 항고 이유서 그 내용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영지원에서 곤란하면 상급법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히 이런 일에 나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법원 직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범죄를 두둔하고 범죄자 편에 서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많이 나와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체포영장 없이 체포당합니다. 1년씩 재판도 못 받고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국내에서 하는 자들은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겠죠.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운영하는 또
비즈니스를 하는 또 여러 가지 유학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수십 배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따질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그 외국인 소속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 국제법규 빈협약이라고 있습니다. 36조일 거예요. 그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반 시민이고 형사사건 법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 일들을 주관했던 검사 이렇게 보험 사기를 쳐서 그것을 고소했더니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피해를 당한 외국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체포 구금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영사관에 연락도 해주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외국인을 구금 상태에서 불법으로 위법한 증거 수집을 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로 2년씩이나 이렇게 장기 재판을 하면서 괴롭히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부끄럽고 그리고 외국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뭐 체포영장 비슷한 것을 제시받고 우리 IT 업계에 근무하셨던 어떤 그런 반도체 그 분야에서 그런 엔지니어가 이렇게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감금이 돼서 재판도 받지 못하고 1년 가까이 가족들 만나지도 못하고 몸도 아픈 사람인데